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부부관계에 관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댓글 또한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댓글 중에 나이 들면 안 하고 사는 게 차라리 속편하고 좋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맞아요. 부부가 성관계 없이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 성생활 꾸준히 하는 부부들 중에서도 틈만 나면 싸우는 부부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부부간의 성관계는 부부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꾸준히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더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부부간의 성생활이 원만하고 만족했던 부부들은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다들 건강하다 보니 성생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섹스와 운동을 합친 섹서사이즈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성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그만큼 노후에도 성생활을 활발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반대로 섹스리스인 부부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서 최근 1년간 성관계 횟수가 월 1회 이하이면 섹스리스로 구분해요. 이처럼 섹스리스로 부부관계가 부족할 경우 여성은 자궁 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궁암, 자궁근종, 자궁낭종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남성의 경우도 전립선 비대증 같은 질환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런 섹스리스로 인한 문제는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요. 예전 궁중에서 왕만을 바라보고 지내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었잖아요. 이 수백 명의 궁녀 중에서 왕의 눈에 드는 행운, 승은이라고 하죠. 이런 승은을 입고 후궁이 되는 궁녀는 정말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궁녀들이 성생활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했는데요. 이렇게 홀로 지내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병을 신렵병이라고 했어요. 실제 한의서에 기록되어 있는 병으로 일종의 궁녀들의 직업병인 거죠. 증상으로는 우울하거나 짜증을 잘 내고 몸의 열기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와 입이 마르고 입맛이 떨어지고 변비가 생기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거리는 증상과 함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도 나타난다고 해요.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열이 펄펄 끓어올랐다가 금방 한기가 들기를 반복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도 한다고 해요. 예전 사람들은 이를 과부한열이라고 해서 과부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표현했어요. 최근 갱년기 증상 때문에 한의원을 찾는 여성들 중에서도 섹스리스로 인한 신렵병 증상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실제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렵병은 치료나 약물 처방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좀처럼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신렵병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신렵병이 궁녀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양반집 여인은 물론이고 세자빈에게도 있었다고 해요. 문종이 세자 시절 혼인했던 세자빈들은 대가집 규수로 엄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 보니 법도와 형식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딱딱한 법도를 싫어하는 문종은 말 잘 듣고 편안한 궁녀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세자빈에 간택된 봉씨가 미모가 뛰어난 규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종의 관심은 여전히 후궁들에게만 있었다고 하는데요. 독수 공방이 길어지면서 외로웠던 봉씨는 금단의 사랑을 택했다고 해요. 같은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동성애에 빠진 거죠. 당시에는 동성애를 대식이라고 했는데요. 대식은 마주보며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만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한간과 궁녀 간, 그리고 궁녀와 궁녀 간의 관계를 포함한 동성애를 뜻하는 말로 쓰였어요. 이런 동성애는 당시 궁궐 안에 갇혀 살면서 긴긴 밤을 외롭게 보내던 궁녀들 사이에 심심찮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당시 대담했던 궁녀들은 엉덩이에 법붕자 문신을 새겨 서로 간에 변치 않는 사랑을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풍기가 문란해지면 궁녀들의 처소를 불시에 조사해서 궁녀들의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 문신을 조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최근 연인들 사이에서 문신으로 서로의 이름을 새겨 사랑을 맹세하고 나중에 헤어지고 난 후에 이거 지우느라고 고생한다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남성들에게도 신렵병과 비슷한 질병이 있었을까요? 한의서에 신란병이라는 병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다만 노총각들이 성관계를 갖지 못할 경우 전립선 질환이 생기거나 중년 남성들이 성생활을 오래 하지 않을 때 전립선 비대증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신란병도 역시 있다고 봐야겠죠. 이처럼 성에 관한 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앞에서 섹스리스로 부부관계를 멀리할 경우 여성들은 자궁 관련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기혼 여성이 자궁 종양이 있을 경우 정기적인 성관계가 종양 치료에 도움이 돼서 권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질환 외에도 성관계를 멀리할 경우 여성들은 빨리 늙어요. 스코틀랜드 연구팀이 성인 3,500명을 대상으로 신체 나이를 조사했는데요. 주 3회 이상 섹스를 하는 경우 여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9년 7개월 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자는 무려 12년 1개월이나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시니어들이 주 3회야 쉽지 않겠지만 주 1회 정도 꾸준히 관계를 가진다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성관계 시 여성에게는 엔돌핀과 성장 호르몬 그리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좋아지고 뼈도 단단해져요. 반대로 성관계를 멀리하면 여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빨리 늙게 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유방암의 발병 확률도 높아지고 갱년기 증상도 심해지며 심장병 발병 확률도 높아지고 기억력 저하로 치매도 빨리 온다고 해요. 실제 최근 영국의 한 대학의 연구에서 성생활이 왕성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단어 기억력과 숫자 맞추기 등의 과제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부부간의 유대감이에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하죠. 부부는 한 입을 덮고 같이 자야 아무래도 관계는 물론이고 더 많은 대화도 나누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 일상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자야 아무래도 이렇게 쌓이는 불만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각방을 쓰면 이런 기회가 줄어들고 갈등이 반복되다 보니 부부 사이임에도 갈수록 서먹서먹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부부간의 성관계가 오로지 삽입선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남성의 경우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가 힘들고 여성의 경우는 성적인 의욕도 떨어지고 몸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부부간의 교감이라는 거예요. 자주 스킨십을 하고 서로 간의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섹스리스로 인한 증상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정서적인 만족감이 해결되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 부부간의 스킨십, 애무, 은밀한 대화, 상대방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행동 등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의 기관은 사용해야 기능이 쇠퇴하지 않고 더 좋아져요. 반대로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그렇듯 성기능도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해요. 특히 중년 이후 오랜 금욕기간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성기능 감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각방을 쓰고 횟수가 줄어들수록 점점 더 서먹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계를 갖기가 더 뻘쭘해지잖아요. 이런 육체적 소통 부재가 언어적, 정신적인 소통도 가로막아요. 부부간에 원만한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 갈등이 생겨도 풀지 못하고 쌓아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늬만 부부로 사는 거죠. 반면에 성생활이 원만하면 부부간의 친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밀감, 유대감이 정서적 안정감을 주다 보니 행복지수 또한 높아지는 거고요. 제 주변의 친구 부부들을 봐도 일상이나 모임 등에서 스킨십이 자연스럽고 많은 부부일수록 사이가 더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의 신려병 얘기를 통해 성생활이 없을 때의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생활은 서로를 위한 노력이고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